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 나는 종목은 잘 관리하면서도 손실이 나는 종목 앞에서는 마치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젠가는 올라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하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바로 손절을 제때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당신의 손절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진입 전에 미리 정해야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절 라인 설정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5% 손절인가, 10% 손절인가, 아니면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손절인가?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 손절 라인을 어떻게 세우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손절을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손절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우리 뇌를 속이는 인지 편향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손절은 투자가 아니라 손실 관리입니다. 그리고 손실 관리가 곧 자산 보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난 이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욕구가 2배 이상 강하다는 겁니다. 만약 1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과 10만 원을 번다는 기쁨을 비교하면 손실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금액을 벌 때보다 잃을 때 약 2.55배의 정서적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화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뇌 때문입니다. 이 심리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주식이 계속 내려가는데도 자꾸만 다시 오를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그냥 묵혀뒀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100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8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20만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절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20만 원이나 사라지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지금 팔면 그 손실이 확정되는 거고, 팔지 않으면 아직 종이 손실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거죠. 심지어 70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미 30만 원을 잃었으니 이제 다시 100만 원이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몰 비용의 오류인데 이미 손실된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그런데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매수한 직후에 만약 9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한다고 차갑게 결정했다면 94만 원에 도달했을 때 그냥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개입 없이 말이에요. 마치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르는 것처럼 투자자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이것을 사정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집에 과자를 들여놓지 않는 것처럼 투자 결정을 하는 순간에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절 기준이 없으면 계속 내려갈수록 기준점이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80만 원까지는 괜찮지, 60만 원까지는 봐볼래, 아니면 4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심리적 다 내리기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정한 기준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50% 이상 손실을 본 후에도 여전히 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가서야 체념하고 팔게 되는 거죠. 100만 원의 손실을 당한 셈입니다. 초기에 5%만 손절했다면 5만 원의 손실로 끝났을 텐데 말이에요.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하면 이런 심리적 악순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제한하고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거든요. 특히 투자 초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손절 불안감으로 큰 손실을 보면 그 다음부터 투자 자체를 못할 심리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절 기준이 명확하면 다음 투자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손절이 끝난 후 이미 결정했으니 이제 다음 기회를 찾자는 마음가짐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은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과 이성의 전쟁에서 이성이 승리하도록 하는 투자 규칙이자 나 자신과의 약속인 거예요. 전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손절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로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손절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죠. 손절 라인 설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손실률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만 원에 샀다면 5% 손실에 해당하는 9만 5천 원까지만 떨어질 때 팝니다. 또는 10% 손실인 9만 원에서 판다는 식이죠. 자신의 성향에 따라 5%, 8%, 10% 같은 비율을 정하고 그 라인에 도달하면 무조건 판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으로 주식 5종목에 각각 100만 원씩 투자했다면 각 종목마다 8%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종목이 92만 원으로 떨어지면 팔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 자산은 46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장점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시장 상황이나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매우 큰 성장주와 변동성이 작은 배당주에 같은 8% 기준을 적용하면 성장주는 정상적인 등락에도 자주 손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기반 손절입니다. 매입할 때 참고한 기술적 기준점을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지지선이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지지선을 깨는 1만 9,800원이 손절 라인이 되는 식입니다. 또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판다는 식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주식이 3개월 동안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오르내렸다면 5만 원이 강한 지지선입니다. 만약 5만 원 근처에서 매입했다면 4만 9,500원이 손절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정말로 추세가 바뀐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규모 기반 손절입니다. 이것은 손실률이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에서는 최대 5만 원까지만 잃을 수 있다고 미리 정하는 것이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최대 손실을 5만 원으로 정했다면 95만 원이 되는 순간 판다는 뜻입니다. 여러 종목을 투자할 때 전체 포트폴리오 손실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한 번에 손절해서 최대 50만 원을 잃기로 정했다면 자산의 5%만 잃는 거니까 견딜만 하죠.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분석으로 대략적인 지지선을 찾되 그 지지선이 매입가에서 12% 이상 떨어져 있다면 12%로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식입니다. 또는 지지선이 매입가에서 겨우 2%밖에 떨어져 있다면 그 지지선 바로 아래가 너무 가까운 것이므로 5%로 확대해서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입 전에 이 모든 계산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사고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매입한 후에 손절 라인을 정하면 이미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손절을 잘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매입하기 전에 여기서 실패하면 이 가격에서 판다는 것을 이미 정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비상구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손실 혐오라고 불리는 심리입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입을 때 약 2배 정도 더 강한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벌 때의 기쁨과 50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이 같지 않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신이 1000만 원으로 주식 10개를 매수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주식이 900만 원이 되었어요. 1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즉시 이건 손실이야라고 감지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설령 기술적 지표들이 계속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어도 그 고통을 피하려는 심리가 손절 결정을 자꾸만 미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돈을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심리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당 5만 원에 주식 200주를 샀습니다. 총 1000만 원의 투자였죠. 며칠 후 주가가 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평가액은 8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의 손실이 났어요.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200만 원을 잃었는데 지금 팔면 그 손실이 확정되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5만 원까지 회복되면 팔자 이 심리를 매몰 비용 오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200만 원은 이미 사라진 돈입니다.
현재 당신이 가진 건 800만 원의 자산일 뿐이에요. 만약 지금 새로운 투자자가 주당 4만 원의 주식 200주를 살지 말지 판단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아마 주가가 계속 하락세네. 매수하지 말자고 말할 겁니다. 자신의 손절 판단에는 이미 투자한 돈 때문에 비합리적인 편견이 섞여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희망적 편견입니다. 주식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그 종목이 잘 나갔던 기억이 있으면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2년 전에 20% 이상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종목은 당신의 투자 내력에서 성공의 상징이 돼버립니다. 최근 3주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거래량도 줄고 있으며 호가창의 매수자도 매도자보다 훨씬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합니다. 예전에 잘했던 종목인데 이 정도 하락은 조정일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객관적인 기술적 지표나 시장 신호는 무시한 채 과거의 성공 경험만으로 버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 우월성 편견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과신하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고르지 않았을까? 내 판단이 틀릴 리 없지라고 생각하며 손절 신호를 외면합니다. 특히 자신이 며칠이고 밤샘을 하며 조사했던 종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의 종목이 떨어지면 쟤들은 리스크 관리를 못했네라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의 종목이 떨어지면 일시적 조정이겠지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손절을 손실 확정이 아닌 위험 관리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손절은 더 큰 손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100만 원을 잃어서 800만 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한 손절 라인을 자동 매도, 주문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손절 후의 심리 상태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손절 후 그 종목이 올라간다면?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다음번의 배움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손절이 단순히 손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투자 기술임을 배웠습니다. 첫째,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손절 라인을 결정해야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질수록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희망에 빠져 결국 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둘째, 손절 라인 설정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매수가 대비 50% 하락 또는 주요 지지선 아래 등으로 설정하고 펀더멘털 기준으로는 투자 논리가 깨졌을 때를 손절점으로 정합니다. 자신의 자산과 리스크 성향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손절을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손실혐오, 확인 편향, 평균 단가 올리기 등의 심리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미리 정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손절도 수익 실현만큼 좋은 매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수익 실현 후 재진입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며 실제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